5월의 넷째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상반기도 마무리하기까지 한 달여가 남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신한금융투자에서 지난주 하반기 증시 포럼을 열었습니다. 하반기 증시 전망 리포트가 나온 내용 제가 간략하게 소개는 해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 신한금융투자의 이경수 부장 모시고 오늘과 내일 자세하게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하반기 강세장을 위한 조건을 점검해 보겠는데요. 이경수 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 하반기에 내놓은 D갭에 이어서 D갭2라고 이름이 붙여졌더라고요. 네. D갭2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네, 원래 이제 지난 연간 전망 때 말씀드렸던 D갭이라는 뜻은 갭이 이제 축소된다라는 네. 뜻으로 이 방송 시간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 D갭2는 저희가 이제 작년에 올해 시장을 내다봤을 때의 어떤 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2라고 좀 지어봤고요. 그 사이에 이제 예상치 못했던 갭이 하나 더 발생했다라는 것은 이 디커플링 갭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말씀드렸던 이 채권 대비 주시장의 매력도를 따지는 일드 갭하고 그리고 이제 해외 증시와 국내 증시의 어떤 디커플링 갭이 하반기에는 동시에 좀 축소되지 않겠냐라는 뜻에서 D갭2라고 이제 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전반적인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지난 하반기에 예상하신 것처럼 전략 후강의 장세를 예상하는 걸로 알고 네네. 있는데요. 네. 하반기 주식시장 이렇게 강세로 가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달러 공급 유지, 그리고 미국 증시의 고점 돌파 지속이 두 번째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앞서서도 말씀해 주신 국내 증시의 디커플링 완화가 되겠는데 한 가지 또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달러 공급 유지, 그러니까 양적 완화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그동안 상반기에는 계속 박스권을 좀 벗어나기 힘들지 않겠냐라고 이제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려왔는데 네. 하반기에 이제 시장을 조금 좋게 보는 이유는 이 세 가지 조건들이 이제 충족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 달러 공급 환경이 유지돼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이 일본 이제 엔화까지 환율 전쟁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달러 공급이 멈춰버리면 뭐 주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 시장의 가격이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이 환경이 유지된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 달러 공급이라는 것은 결국 그 QE3 종료 여부와 이제 직결되게 돼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올해 내로는 계속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달러 공급 환경은 계속 유지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 실업률이 7% 아래로 내려가야 이제 QE3가 좀 멈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물가가 방해하지 않아야 되는데, 미국의 물가 근원 PC는 2.5% 아래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좀 유지될 것 같다라는 게 핵심적인 근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종종 또 출구 전략에 대한 이야기가 연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아마 올해 하반기 내내 논쟁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예. 최근에 이제 특히 이제 그 부분이 좀 집중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종료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그림을 통해서 한 번씩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준은 이제 경기와 물가를 전부 다 고려해야 되는 이제 중앙은행의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이 QE3를 하기 위한 했던 목적 자체가 이제 경기 부양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는 물가보다는 경기 쪽에 초점을 맞춰서 QE3 종료 여부를 결정할 것 같고요. 그 중심에 이제 미국 실업률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그림에서 이제 파란색 선이 미국 실업률인데 제로금리는 이제 6.5%로 이제 타겟팅을 내놨습니다만 QE3에 대한 정확한 타겟팅은 없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볼 때는 아마도 이제 실업률이 7% 아래로 내려갈 때 QE3를 종료하지 않겠냐. 미국 연준이 이제 만족하는 고용 개선이 이루어졌다라고 판단할 것 같은데 현재의 속도로 실업률이 이렇게 좀 내려가다 보면 아마도 실업률 7% 아래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나 좀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뒤집어 생각해 보면 올해 하반기 중에는 연준이 만족하는 고용 개선은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보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버냉키 의장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 양적 완화는 미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기여할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업률과 함께 전체 고용자 수가 이제 만족하는 수준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데까지는 또 내년 한 2, 3분기 정도까지 걸립니다. 그래서 실업률로 보든 고용자 수로 보든 아마도 올해 내로는 QE3를 종료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현지의 분위기에서도 이제 매달 FOMC가 서베이를 하는데 작년 12월 달까지만 해도 올해 내로 종료할 거라는 의견이 이제 50%에 가까웠습니다만은 최근 4월 달에 서베이를 보면 11%까지 줄었기 때문에 현지 내에서도 이 올해 내 종료 시각은 상당히 후퇴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재밌는 거는 이 규모가 1.1조 달러에서 1.2조 달러까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최근 논쟁과 별개로 현지 내에서는
올해 내 종료는 상당히 시각이 후퇴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네, 경기 회복에는 또 고용이 상당히 관건인데 이러한 지표들을 보자면은 QE3가 올해 내로 종료될 가능성은 적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 시장 강세장을 위해 필요한 것이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고점을 돌파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계속해서 고점을 돌파를 하고 있어요. 네네. 이에 따라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조정에 대한 우려감도 공존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우려감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 S&P 500 기준으로 1,500을 넘어서 과거에 이제 역사적 고점을 돌파할 때마다 쇼크 국면을 맞이했죠. 대표적으로 IT 버블도 있었고 금융 버블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사적 고점 수준에서 다시 한번 쇼크를 맞이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은 지금 미국 증시가 쇼크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전 상태와 이제 과열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태를 보면 PR 기준으로 하위 37% 영역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 이익이 좋은 건 맞지만 그 부분을 흥분해서 미리 미국 증시가 과열 상태에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고 또 저희가 이제 허핀달 허심한 지수로 주시장의 어떤 집중도를 계산해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낮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특정 업종의 주가나 이익이 무너져서 미국 증시가 역사적 고점에서 쇼크를 맞이할 가능성은 과거와 달리 없다. IT 버블 때는 IT 주가가 무너져서 그리고 금융 버블 때는 금융 주가가 무너져서 이제 쇼크를 맞이했는데 지금은 그런 현상이 없다고 보고 저희는 하반기 중 내내 미국 증시가 과거와 달리 역사적 고점을 계속 돌파해 나갈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이 근거로 또 미국 기업 경기 회복을 들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자세한 지표를 통해서 간략하게 좀 확인해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준비된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히려 돌파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는 미국 기업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데 플로어를 한번 보면 연준이 이렇게 경기 부양을 할 때에 미국 그 경기를 보는 기업가의 심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멈추면 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적 완화는 계속 될 거기 때문에 아마도 기업 심리는 계속 회복될 거다. 그리고 이 부분이 되면 1, 2개월의 시차를 두고 실제로 이제 자본재 주문을 늘리면서 기업이 설비 투자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S&P 500이 이 자본재 주문과는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상관계수가 0.8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도 이 비국방 자본재 주문이 고점을 넘고 미국 증시도 역사적 고점을 계속 뚫어나갈 거다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 역사적인 고점을 뚫어나가는 가운데 국내 증시도 미국 증시와 좀 커플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일단 디커플링이 완화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셨어요. 그 근거는 또 어디에 있나요? 네, 그 부분이 지금 우려가 이제 가장 큰 거죠. 네. 사실 미국 증시가 오르더라도 이제 디커플링이 계속되면 이제 우리 증시는 그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준비된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려가 많이 있는 것은 우리 증시가 이제 디커플링 일시적인 줄 알았더니 이 달러 강세가 계속되면서 90년대 중후반에 달러 강세와 이머징 증시가 이제 붕괴됐던 이 부분의 시작점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많이 있는데 차이점이 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당시에 그 신흥국들은 경상수지 적자국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외 경쟁이 굉장히 약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뭐 상당한 흑자를 중국 중심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체력이 다른 국가들의 신흥국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머징 증시가 붕괴되기는 어렵고요.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이 달러 강세를 조금 세분화해서 보면 이 달러 강세는 맞지만 90년대에는 신흥국과 선진국 대비 다 통화 대비 달러가 강세였어요. 그래서 신흥국 입장에서는 달러 조달 비용이 굉장히 비쌌던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달러 강세는 맞지만 이 신흥국 통화 대비 달러는 오히려 약세입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가 90년대 중후반처럼 이머징 경제나 증시에 부정적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신흥국 통화 대비해서 달러가 강세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점이 결정적인 차이다. 그래서 아마도 하반기 중에는 이 달러 강세 속도, 예나 약세 속도가 좀 둔화되면서 아마 디커플링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해소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디커플링에 대한 우려가 해소된다면은 예상 밴드는 간략하게 어느 정도로 보세요? 네, 일단 그 1900에서 한 2250 정도로 잡고 있는데 1900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저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하반기 중에는 이 상반기 박스권을 벗어나서 최대로 한 2250포인트, 코스피 인덱스 기준으로 한 10%의 기대 수익률 이상은 좀 기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 주식시장이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그것에 필요한 조건에 대해서 오늘 좀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하반기 코스피 예상 밴드는 1900에서 2250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반기에 혹시 위험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밴드 내에서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모시고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이경수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